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 바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부동산 앱을 보시면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대신 월세나 반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지역의 변화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는 주거 구조 전환의 시도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나 금리 부담,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수도권 주거 시장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잠잠하다고 하더라 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요, 사실상 숨 고르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거의 불안정해졌고요. 매수 심리가 확 식었죠. 또 그 여파는 바로 임대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매달 월세를 받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규제 시행 이후 월세 매물이 약 40%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 퍼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월세화 시대의 개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걸까요? 핵심은 전세 대출의 막힘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잔금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끝까지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매달 월세로 수익을 나누는 게 현실적이죠.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 사이에 전세 불신이 확산되면서요. 차라리 월세라도 안전하게 살자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그 변화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전세 매물은 약 3,300건 감소한 반면 월세 매물은 3,8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한 달 사이에만 전세는 700건 줄고 월세는 400건 이상 늘었죠.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거래 형태의 구조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일까요? 무려 4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전세는 점점 희소한 상품이 되어가고 있고요.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비 지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걸까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나 매매가의 상승률이 1%에서 2%에 그친 걸 감안하면 월세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밀집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 성동, 강서구 일대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기준 월세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오른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대출 축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금융의 한도가 축소되면서 전세를 유지하던 서민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월세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결국 대출 규제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성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린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층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청년층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8명은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요. 평균 연소득은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중 주거비로 쓰는 비율, 즉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3%, 즉 월급 250만 원이라면 약 50만 원씩이나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층 자가 보유율은 14.6%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대다수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상승은 단순한 지출 증가가 아니라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합니다. 청년층은 이제 내 집 마련보다 안정적인 월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치권 현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 한 국토부 차관이 33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아주 컸죠. 주거 불평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한 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실의 월세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청년층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집값 상승보다 월세 부담 완화를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괴리감이 커질수록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세대의 갈등과 사회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월세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월세화는 단순히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이 아닙니다.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의 자산 형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전세를 통해서 저축형 거주라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매달 소득의 일부를 월세라는 지출로 잃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월세 지출 때문에 결혼과 출산, 소비 여력이 줄고요. 사회 전체의 활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즉 월세화는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발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이 너무 커서 세입자를 찾기 어렵다면서 월세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는 어렵고 월세는 바로 계약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전세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바뀐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니 양쪽 모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즉 시장 참여자 모두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요. 월세화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의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주택학회는 월세 시장은 한 번 확대되면 다시 전세 중심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금의 규제 지도가 지속이 되면 한국의 주거 문화가 전세 국가에서 월세 국가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전처럼 금리와 집값만 조정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주거비 지원과 세입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정책 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억제하고 공급을 늦추는 방식, 서민의 퇴로를 낳는 결과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에게는 장기 고정금리 전세 대출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도 병행돼야 합니다. 월세화는 이미 진행형이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주거 양극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세대 갈등과 지역 격차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청년층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있을까요? 청년층이 바라는 건 화려한 주택 수요가 아닙니다. 그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인 건데요. 청년층은 내 집 마련보다 예측 가능한 주거비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걱정 없는 환경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30 응답자의 67%가 월세가 사회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청년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나 결혼, 출산과 경제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화 현상은 단순히 임대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 청년층의 삶, 그리고 사회 신뢰로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사기, 그리고 불신이 만든 결과물이죠. 하지만 이 현상,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사회 안정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과 세대 간 공감의 회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는 식었지만 주거 불안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온도를 어떻게 식힐지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토픽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전해드렸습니다.